안녕하십니까. 제주한라대학교 김현정입니다. 2020년도 융복학 지식학회 추계학술 발표대회 예비 유아교사들의 한국 전통적 가치로서 유교적 가치인식에 관한 9년 주기 비교 연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사립유치원 유아교사 중 5년 미만 경력자의 비율은 전체 교사의 6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연평균 이직률은 16%로 초중고의 1% 미만 이직률보다 16배 정도 높은 정도로 아주 위험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인은 낮은 사회적 인식, 낮은 직무 만족도, 높은 직무 스트레스, 이를 보상할 수 없는 부적절한 처우와 낮은 임금 등이 바로 교사의 잦은 이직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러한 잦은 이직률을 보완할 수 있는 요소로 교직 헌신도라는 변인을 추출하게 되었습니다. 노종이에 의하면 교직 헌신이란 전문의식, 교육의 열정으로 이루어진 가치로서 전문의식이라 함은 교사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만족스럽게 교직 생활을 영위하는 자세, 가르치는 일에 전문가적인 의식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일 자체에 대한 사명감을 의미합니다. 교육에는 교사들이 학생 교육의 기본이 되는 가치, 규범, 역할 등을 수용하는 자세로 학생 개개인의 초점을 맞추어 교육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정은 교사들이 정규 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로 이러한 전문의식 교육의 열정을 통한 교직 헌신도는 유아교사가 교사직을 지속하게 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고 김한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교직 헌신도는 가치라는 점입니다. 즉 개인의 인간관과 세계관에 영향을 미쳐서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보편적이고 지배적이며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가치체계에 따라 사물과 대상들 간의 관계를 해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바로 가치입니다. 특히 이러한 가치를 다룸에 있어서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만 하는 한국의 지배적인 가치가 있고 그 지배적인 가치로 강해원은 유교적 가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유교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교직을 종사하게 되었을 때 교사들은 유아와 동료 교사 및 원장과 같은 타인 간의 조화로운 삶에 초점을 두게 되고 이전에 경제성과 효율성적인 접근으로 발생하게 되었던 근무 시간에 대한 불만, 정서적인 안정감, 긍정적 자기기회의 박탈감을 오히려 긍정적인 에너지로 변화시킬 수 있고 최종으로는 교육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유교적 가치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적 가치를 중점으로 교직에 종사하게 되었을 때 높은 이직률 해소에 일조할 수 있다고 연구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2년과 2022년 예비 유아교사의 유교적 가치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교직 헌신도 모형 개발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연구 대상은 2012년도, 2020년도 동일합니다. 단 수치면에 있어서 불분명한 응답을 한 대상자들을 제외하고 12년도에 215명, 2020년도에 18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도구는 2007년 유수영이 개발하고 2012년 강혜원이 수정 보완한 한국의 전통적 가치로서의 유교적 가치인식 도구를 사용하였고 이 도구는 도덕 함양 관련 22문항, 사회질서 관련 7개 문항을 더하여 총 2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설문지를 통한 자료 분석은 연도에 따른 예비 유아교사들의 한국의 전통적 가치로서의 유교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고 기본적인 평균, 표준 편차, 순위를 제시하였습니다. 본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과 2020년 예비 유아교사의 유교적 가치 인식 변화표입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 순위를 제시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계를 봤을 때 12년도 평점이 4.52에서 3.79에서 2020년에 4.30으로 전체적인 평균은 보통이다라는 인식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고무적인 변화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도 도덕 함양 관련된 지수 22개의 가치로 이루어진 도덕 함양의 경우에는 3.96에서 4.48 평균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 또한 보통이다라는 인식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변화되어졌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에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진 사회질서의 경우에는 3.24에서 3.75 점수상으로의 유의미한 차이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식 자체는 보통이다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덕 함양의 가치들은 살펴보시게 되면 양심, 윤리, 책임감, 신념, 노력, 성실함, 관용, 자기 반성, 겸손함, 정성, 신중함, 신의, 인간 간의 호혜성, 예의, 지조, 인심, 청렴, 조화로운 생활, 효도, 교육, 인간관계, 검소함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사회질서의 경우에는 일상적 의식, 의례적 형식, 혈통, 제사, 전통, 공경, 명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을 기본적인 순위를 중심으로 살펴봤을 때 2012년의 경우에는 중요했던 부분이 노력, 인간관계, 책임감, 예의, 효도, 신중함, 성실함, 공경, 정성, 윤리 등이 순위로 나타났었습니다. 반면 2020년의 경우에는 신의와 지조가 높은 수위로 올라오게 되고 책임감, 성실함, 노력, 신중함, 효도, 양심, 교육, 윤리 등이 그 다음 순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도 인식 변화 순위로 봤을 때 2012년에 1위였던 노력의 경우에는 중요하다라는 수치상으로도 변화도 있었고 상향은 하였습니다. 하지만 순위는 5위로 하향하였고 인간관계의 경우에도 중요하다라는 인식의 점수상의 차이는 상향되어졌지만 순위도 17위로 하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중심으로 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교직 환신은 전문의식 교육의 열정에 구성되어지고 전문의식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책임감이라던가 신념, 자기반성, 교육의 가치를 봤을 때 책임감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념이라던가 자기반성, 즉 내가 교직으로서 갖추어야 되는 신념, 그 다음에 교직을 더 잘하기 위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기반성의 경우에는 순위가 상당히 뒷부분으로 내려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직 헌신도를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 이제 조금 더 포션을 둬야 되는 부분이 어디 있는가? 신념이라던가 자기 반성의 가치 같은 경우에는 교직 헌신에서 전문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룰 수 있는 보완적인 교육 내용들이 필요할 것이고 다음으로 이제 교육계와 관련되어진 그러니까 교육계라고 했을 때는 교사들이 학생교육의 기본이 되는 가치나 규범, 역할 등을 수용하는 자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거의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예의라던가 인간관계 등 특히 전통 공경과 같은 이러한 수용하는 자세에 있어서는 상당히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지만 2012년 같은 경우에는 노력이라던가 인간관계 등이 상당히 높은 순위였었거든요. 하지만 2020년, 9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낮은 순위로 내려왔다라는 거는 우리가 교직 헌신을 다룸에 있어서 생각해 봐야 되는 이슈로 볼 수 있습니다. 열정 또한 이러한 교직이 더 몰입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봤을 때 정성이라던가 노력, 청렴과 같은 이슈들, 특히 제가 청렴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최근에 모든 것을 비용으로 환산하는 경제성의 원리에 봤을 때 청렴, 검소함 등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치들이 중요성 인식에서 하락되어졌다면 이 또한 교육에서 다루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2년과 2020년에 그 예비 유아교사들이 갖는 유교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였습니다. 그 목표는 교직 헌신도 모형을 개발함에 있어서 그 중심 가치를 유교적 가치의 근간으로 한 교직 헌신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한 가치들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또 다른 관점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헌신이라는 모형 자체는 이러한 가치를 기반하지 않고서는 행위화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계속적으로 지속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심에 감사 말씀드립니다.